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6조 남효금융상용화지원센터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김성민입니다. 저희 조는 조장이터, 김민순, 김상진, 김성, 임세진 교육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소개를 잠시 해드릴게요. 저희 조원 소개, 프로젝트 개요, 모델 선정 이유, 사전 작업, 작업 과정, 그리고 결과물, 느낀 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남호금융상용화지원센터 프로젝트로 위치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했고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근데 저희는 도면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도면 사로는 연면적이 7,600m였고 건축면적이 3,500m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면을 하고 뽑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연면적은 11,000m가 나왔었고 건축면적은 2,700m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계단과 같은 구조 다리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 건축 면적으로 잘못 계산돼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면적 11,000m로 수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맞는 걸로 저희의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원 소개를 잠시 해드릴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건물은 3개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맡은 파트를 나눴습니다. 팀으로 나눠서 연구동 A에 이수성, 김상진, 공정동에 민세진, 김윤순, 연구동 B에 저 혼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팀을 구성한 이유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양을 조금 평균을 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층의 조원들은 조금 프로그래밍 다는 데 익숙하지만 건축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적 지식은 많지만 프로그램 다는 데 조금 어설픈이 조금 낯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균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를 나와.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델 선정 이후에서는 이제 저희 조원 상분이 해당 모델에 대해서 모든 캐드 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거라 생각했고요. 구조 같은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철골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 같은 부분도 규모가 저희 건물이 생각보다 다른 쪽보다 커서 모든 인원에게 작업을 분배하게 용이하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건물도 3개로 나눠져 있어서 팀으로 나눠서 작업하기 분업에 정말 용이하다 생각해서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소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트렐로를 통해서 진행도를 공유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카드로 등록을 하고 그 카드들을 읽어서 그 후에 다음날에 매일 오전에 대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서버를 구축해서 나머지 이것들이 포스트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사용했던 자료들, 프로젝트 자료를 백업을 텔로 서버에 백업해서 혹시라도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최소화를 했습니다. 저희 사용한 프로그램은 이제 전문 작업에는 오토캐드와 QGIS, 모델링에는 레기카 라이노, 안더소프트와 공정 시뮬레이션 나비스웍스,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래스워퍼와 마지막 렌더링에는 스윙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건물이 3개다 보니까 각각 진행도가 조금씩 상이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상이해서 이제 나머지 먼저 모델링을 마감한 쪽들은 또 다른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런 식으로 좀 모델링 자체는 팀으로 나눠서 했지만 공동 작업 같은 건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레빗 작업 통해서 나온 배치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축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 세트에서 건축과 구조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서 위에 부분이 건축 모델링, 아래 부분이 구조 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좀 수업 때 배운 거를 좀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조 분석 같은 경우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작업 중 중점이 이주사항으로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커튼홀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벽에 3분의 1,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커튼홀이 많아서 커튼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이즈랑 벽을 맞추고 그리고 커튼홀 위에 있는 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 원래 건물과 맞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좀 이제 레빗 과정 중에서 벼락시 공격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벼락급지로 일단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작성된 평면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저희 수업 때 배웠던 대로 룸 태그를 넣는다던가 안에 가구를 넣는다던가 이런 부분들 좀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부분들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면도, 구조 단면도, 그리고 저희가 좀 작업을 하면서 좀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따서 이제 상세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는 과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일람표를 작성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사용했던 그 문이나 태그 이런 퍼스널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시트부터 시작해서 이름 태그 그리고 기둥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작업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작업하는 게 정말 쉽지만 않으나 나는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라이너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 모델링 가운데 있는 나노융합센터 심볼과 비전형 의자 이런 것을 구성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QGI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제 CF 파일을 수출해서 지정을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래스오퍼 로드를 활용해서 지형 모델을 자동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좀 저희가 이제 작성한 지형과 구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좀 다른 노드로 지형 분석 노드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비우스 웍스 작업으로는 또 이제 수업 때 배웠던 이제 누락 검토를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여유가 있는 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비우스 웍스에 들어가서 한번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을 이제 트렐로에 보고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수정하는 방식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섭 검토를 진행했고요. 저희 건축 모델과 구조 모델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앞에 보신 것처럼 간섭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 한 명이 이제 형상 결합 자동화 노드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간섭을 앞에 보신 것처럼 건축 1층과 건축 1층 벽 바닥에 간섭이 72개가 있었는데 해당 노드를 사용하고 해서 14개로 줄어드는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노드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리드 자동화 그리고 레벨 자동화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공룡 시뮬레이션과 렌더링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윈모션 렌더링 영상 보고 그 방금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프로젝트도 저희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니 순조롭게 진행돼서 팀워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무에 가까운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리나이 관련된 툴들의 이해를 전문적으로 듣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6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